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로 있는 정인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유피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화공학회는 처음 오는데 앞으로 연구 열심히 해서 좋은 재료 많이 만들어서 좋은 연구 결과 있으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고효율 유기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광활성 폴리머 도너 스몰 몰큐 어셉터 소재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유기 소재 합성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기태양전지 소재 개발에 대한 내용을 먼저 폴리머 도너 그리고 스몰 어셉터 순으로 말씀드리고, 최근 제가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마크로 사이클릭 폴피린 머티리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연구 방향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존의 이제 솔라셀 말고 다른 쪽에서 사용되고 있던 헤테로사이클릭 컨주게이트 백본을 찾아서 유기태양전지에 어떻게든 모디피케이션해서 유기태양전지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찾은 모이어티가 DBTP라는 모이어티입니다. 이 모이어티는 이제 많이 알려진 모이어티인데, 양쪽에 벤젠고리를 두 개 퓨즈 시켜서 새로운 모이어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뭐 마크로미큐스나 GMC, 나노 에너지 이런 데 응용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질로는 TPTI라는 유닛으로 벤젠하고 사라펜 사이에 이제 아마이드 그룹을 양쪽에 넣었는데, 한쪽은 이제 양쪽 알소모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2004년 킬모아이고 2008년 뒤에 또 다시 킬모아이됐습니다. 이런 연구는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라셀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합성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소자에 적용해서 소자 효율이 안 나오면 굉장히 허무한 연구가 되겠지만, 나름 합성하는 사람으로서는 새로운 모이어티를 찾아서 합성해서 솔라셀에 적용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기존에 쓰여있던 컨주게이트 머티리얼에서 좀 더 모디피케이션해서 좀 구조를 조금씩 모디피케이션해서 몰큐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 더 기존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이제 플로렌에다가 말단에 아이오닉 스트레이스를 바꿔가면서 워크 펑션을, 그러니까 징크 옥사이드 워크 펑션을 변동시키면서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해서 얻은 펑션을 어떻게 그 다음에 이거를 바이오 센서에 적용해서 JS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얼리딘 베이스로 된 일렉트론 트랜스퍼팅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하나는 퀀텀 닷 ETL로 썼고 하나는 페록스카이트 ETL로 써서 가까운 논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쪽 연구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소자 하시는 분들 많이 포괄 하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 있는 물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가 훨씬 유리하고, 이걸 잘못했다가 좀 안 좋은 머티리얼을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은 이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태양전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최근에 네이처 에너지에 나온 논문인데, 미시건 대학교 콜레스 교수님이 뭐 소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니까, 여기 이 논문이 최근에 유기태양전지에 가야 될 방향이나 현재 활용되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다 접목시킨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프론트 셀은 이렇게 파란색 라인입니다. 이게 단분자 도너 단분자 어셉터를 써서 증착형으로 만들고, 이제 후면 백셀은 이렇게 장파장 쪽에 흡수할 수 있는 로밴드갭 도너 폴리머랑, 그리고 더 로밴드갭인 난플랜 어셉터를 믹싱해서 이렇게 팬덤 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이게 프론트 셀을 증착을 했는데, 증착하려면 단분자가 사이즈가 작아야 되는데, 작은 단분자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파장의 흡수가 굉장히 좋고 내로한 흡수 스펙트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쪽 후면 빛이 이렇게 통과했을 때 후면에 빛이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도너, 그러니까 단분자 도너랑 이제 단분자 어셉터, 이거는 이제 헬리에텍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증착형으로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그대로 프론트 셀에 도입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쪽에 흡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뒤쪽으로 빛이 다 가기 때문에 백셀에서 흡수 스펙트럼만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이 단파장부터 장파장까지 모든 빛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파장, 장파장 모두 균형 있게 모두 빛을 완벽하게 일렉트론을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텐덤셀이 15%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연지가 유기태양연지가 왜 여기 이걸 보고 더 프로미싱 한다고 생각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백셀의 VOC가 0.6 얼마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앞연제, 이 프론트 셀의 흡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커런트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결국 텐덤 셀의 커런트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흡수를 조금 조절하고 이 VOC 밸류만 좀 바꿀 수 있다면 정말 15% 이상의 유기태양연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유기태양연지가 각광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텐덤셀 같은 어려운 셀보다는 좀 저렴한 공정을 할 수 있는 싱글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싱글셀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텐덤셀을 앞쪽 단파장과 장파장에게 나눠서 다 흡수하게 만들면 되는데, 싱글셀을 하려면 이 영역을 모두 흡수해야 됩니다. 한 레이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난프로렐 억셉터, 장파장에서 흡수하는 난프로렐 억셉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단파장 쪽에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헌 서치해보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난프로렐 억셉터 쪽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합성하려고 했다가 몇 번씩 투구 당했는데, 그래서 다시 따져보니까 난프로렐 억셉터 소재는 좋은 소재가 굉장히 많고, 반면에 10% 이상의 새로운 도노 소재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노 소재를 새로 발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노 소재 합성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토리로 넘어가 보면, 원래 유기태양연지는 옛날로 돌아가면 비주블 영역에서 흡수하는 소재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장파장 쪽에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 로밴드웨이로 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PTB7TH 이런 물질이 나오게 되고, 계속 로밴드웨이로 가는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단분자 흡수하는 개발이 최근에 미진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너가 장파장 쪽에 빛을 흡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RTRC라는 이런 난프로렐 억셉터가 장파장에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한 10년 전에 연구가 됐던 소재를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도에 그 버클리 대학의 프레셔 교수님이 합산했던 논문인데, TPD 모이어티가 들어간 물질을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6.8%를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TPD는 이거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케톤이 두 개가 있어서 굉장히 강한 일렉트 어세틱 능력을 가지지만, 여기에 아민이 있고 사이오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잡아당기는 걸 약하게 시켜서 결론적으로 이 도너로부터 어셉터의 일렉트론 차지 트랜스퍼를 약간 중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위크 도너 위크 어셉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D를 포함하는 고분자는 당연히 로밴드웨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하자. 근데 이대로 그대로 채용할 것이냐? 아니다. 왜? 이때는 PCBM이랑 같이 아지무탈리 유니폼하게 믹싱되는 이런 물질을 썼기 때문에 도너의 오더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ITRC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ITRC가 굉장히 일렉트론 스태킹이가 파이프 스태킹이 잘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너는 그렇게 스태킹을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킹을 좀 줄이고자 RK 체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를 합성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고분자는 보시다시피 ITRC랑 굉장히 삼보적인 흡수를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단파장의 빛을 잘 흡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서로 잘 매칭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소재하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웨이트 레이시오나 도너 어셉터의 웨이트 레이시오, 에디티브를 조절해서 최종 옵티마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했더니 이제 한 옵티마이즈 된 필름에 PL 캔칭 실험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도너 어셉터의 완전히 흡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도너 고분자의 최대 흡수 과정에서 익사이테이션을 시키면 이 블렌드 필름에서 캔칭된다는 의미는 도너에서 일렉트론 익사이테이션에서 어셉터 ITRC를 완전히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됐기 때문에 퀸칭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여기 반대로 억셉터 쪽에 최대 흡수 반영해서 익사이테이션 시키게 되면 이 퀸칭의 의미는 홀 쪽에서 홀이 일렉트론에서 도너로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홀 트랜스퍼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제작했더니 이거는 플로렌 PCB에 베이스 솔라셀이고, 이거는 이제 ITIC를 주목하는 non-플로렌 억셉터를 넣은 솔라셀입니다. 보면 이 VOC가 상승하는 거는 이 ITIC가 높은 루머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거고, 여기 있죠. 이제 JSC가 크게 상승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ITIC의 익스터널 컨텐트 에피션시가 장판열 쪽에서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더 좋은 JSC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TPD 시스템으로는 한 7%에서 8%에 머물렀던 고문자 시스템을 ITIC를 잘 접목시키는 것을 통해서 7% 이상의 고효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 컨셉이 아이킬레이션을 도너 쪽에 줘서 ITIC에 좀 그 스태킹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는지 2D 엑사이드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ITIC는 그래도 강한 페이스온 백본을 가지는데, 페이스온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데 ITIC랑 도너랑 섞게 되면 이 페이스온 오리엔테이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디스페이싱도 이제 커집니다. 그 결과 도너가 ITIC의 강한 어그리게이션을 어느 정도 풀어주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인 컨셉이었던 것이 잘 맞아떨어지구나. 그리고 FM이나 템의 몰포로지도 굉장히 유니폼하게 잘 믹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니폼한 믹싱이 좋은 효율을 내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가 끝나고 좀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더링이 깨면서 효율을 간다는 게 아주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터널의 솔라셀을 만들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논문을 투고해야 되는데 이 서드 컴포넌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리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걸. 그래서 했더니 어느 비율, 황금 비율 한 60%, 한 40%를 넣었을 때 크리스탈린이 다시 생기면서 효율이 극대화되고, 이 서드 컴포넌트를 넣은 거는 이제 그 ITIC랑 패러럴하게 보면 VOC는 패러럴하게 증가하고 프리팩터는 패러럴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모포로지를 서드 컴포넌트를 도입을 통해서 모포로지 조절을 통해서 12%까지 구해냈고요. 이거는 소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공동 연구를 했던 저희과 정상 교수님이 아마 다음에 조금 더 발표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라셀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물질을 발굴해서 모디피케이션해서 솔라셀에 이용하는, 이게 응용하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물질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합성했고, 결국에 보로네스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일렉트로스태틱 모이어티랑 공중하고 해서 다음과 같은 5개, 하나 있는데 5개, 6개의 공문을 합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이제 DPP 모이어티랑 기존에 알려져 있는 TPD 베이스드 가장 높은 DTP 베이스드 가장 높은 고분자랑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벤젠을 도입한 이 고분자가 호모에너지 레벨이 거의 0.26 정도 내려갔고, 그렇게 그걸로 통해서 VOC 밸류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이어티는 보면 피롤과 사이오펜이 컨주게이트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일렉트로 도네이팅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 준위가 4.8, 4.9 이렇게 굉장히 높은 준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호모 준위는 높은 VOC를 생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벤젠 그룹을 도입함으로써 일렉트로 도네이팅 이펙트를 조금 약화시켜서 호모 준위를 낮추고, 그리고 컨주게이트를 익스텐드 파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익스텐드 파이 시스템이 더 파이파이 스태킹이 더 잘 되기 때문에 JSC는 늘어나면서 VOC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고 효율이었던 2.71%를 6.8%까지 상승시켰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끝내고 나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8%밖에 못 얻었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도네이팅 그룹을 억지로 도네이팅 그룹을 약화시켜서 솔라셀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모이어티가 가지는 최대
그 가장 좋은 효과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도네이팅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극대화시켜서 아예 홀 트랜스포팅 머티리얼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코어에다가 아예 달페니아민, 트레페니아민을 아예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에 더 달아서 이 모이티가 피롤 사르페니까 굉장히 강한 도네이팅 그룹이고 이 트레페니아민도 굉장히 강한 도네이팅 그룹이니까 이렇게 도네이팅 그룹을 달면 이 백본은 굉장히 일렉트론 리치할 거다. 그러면 일렉트론 리치하면 호모 레벨 중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벤젠 그룹의 올소 메타, 올소는 레저넌스 이펙트에서 도네이팅이고 메타는 인덕티비티에서 일렉트론 어세팅이니까 이 도네이트 어세팅만 말단을 조절하면 호모 준위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물질 만들어서 제가 앞에 고민정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거 페로스카이트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타 여기 메타 포지션, 파라 포지션의 조절을 통해 이게 알콕시 그룹을 바꿨더니 호모 준위가 자유자재로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일렉트론 리치한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덕티비티가 스파이럴 물질을 도핑한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컨덕티비티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 물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강한 파이 백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스테이크 필름을 만들게 되면 페이스 온 오더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벌티컬 일렉트론 홀 트랜스포팅이 유리하기 때문에 SCS 모빌리티도 도핑한 스파이럴 모드파와 거의 유사한 그런 홀 모빌리티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결국 스파이럴보다 좀 더 향상된 그런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도퍼트 프리 홀 트랜스포팅 레이어를 가장 위쪽에 깔게 되면 이게 패시베이션 이펙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토리지 스테빌리티를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셉터 연구로 넘어가면 한 20년간 거의 플로렌만 사용했습니다. 일렉트로 어셉팅 유닛으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이 흡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PCBM은 일렉트론 트랜스포팅, 홀 일렉트론 모빌리티 좋고 다 좋은데 흡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차지 컬렉션에서 굉장히 큰 루즈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하이 퍼포먼스 솔라셀은 다 남플로렌 어셉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PCBM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PCBM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분자 소재를 하다가 요즘에는 단분자 소재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연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명확한 제가 디자인 룰을 하나 발견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PDI 베이스 머티리얼을 만들면 코어에 윙이 달리는 코어 윙 스트럭처가 되고 윙이 PDI가 달리게 되고 코어가 이제 다양한 파이 컨주게이트 머티리얼을 바뀌게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의 코어 스트럭처를 바꿨습니다. 어떤 거는 플로린을 달고 플로린 안 달고 그리고 벌키한 그룹을 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플로린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파이파이 플라이너 스트럭처를 하시는 걸 하게 될 수 있었고 플로린이 안 되면 이쪽에 싱글 로테이션이 발생해서 약간 트위스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벌키한 거 다면 이게 플라네트에 유지되지만 이 벌키한 거에 의해서 스태킹이 원활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흡수 스펙트럼 이런 거는 일단 생략하고 왜냐하면 이런 구조에서는 지오메트리컬 스트럭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오메트리컬 스트럭처만 먼저 비교해 보면 아까 플로린이 달린 물질은 코어가 굉장히 플라나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는데 플로린이 달지 다이플로로 벤젠 달지 않은 이런 발사되는 구조는 이쪽에 이제 트위스트 되면서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 3차원 구조가 랜덤 스트럭처가 가진다는 얘기고 이쪽은 굉장히 플라이너 스트럭처가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유니폼한 스트럭처가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플로린이 달린 거는 보시면 다시 굉장히 플라이너 스트럭처를 가지고 여기는 플로린이 안 달면 이제 트위스트입니다. 그리고 벌키한 그룹 때문에 이거는 파이프 스태킹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자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플로린이 도입된 물질이 그 컨트롤 머티리얼보다 다 상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로린이 안 달면 거의 비슷한 조금 상승되고, 중간에 코어에 벌키한 스트럭처 들어가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는 코어 스트럭처는 무조건 플랫하게 만들고 3차원 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유니폼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면 어느 정도 레퍼런스 머티리얼보다 더 높은 효율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포로지도 보면 예. 모포로지도 똑같이 보면 이게 그냥은 이제 그 오더링이 없다가 이건 DI UX 지형이라서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끝나고 제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좀 찾기 위해서 생각한 게 폴 피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폴 피린은 지금까지 포토신테시스, 네이처의 포토신테시스 모두 관여하는 머티리얼인데, 그래서 이거를 아티피셜 라이트 하베스팅 디바이스에 굉장히 사람들이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지금 포피린이 응용된 지가 5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이센타이즈 솔라셀에서 가장 좋은 그 다이가 바로 그 포피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기태양 전지의 그 특허를 찾다 보면 포피린을 포함하는 머티리얼은 유기태양 전지에 거의 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대부분 포피린 소재는 다이센타이즈 솔라셀에 이용되지 유기태양 전지에 거의 이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포피린 합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피린 합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장우동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해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연구였냐면 메소 스트럭처에서 양쪽에 이쪽 가로축 방향은 DPP로 고정시키고 이쪽 세로축 방향에 RT 그룹을 바꿔보자. 왜냐면 이 RT 그룹이 모포로지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콕시 벤젠, 브랜치드의 알콕시 벤젠, 그리고 에티렉실 사이오펜을 취하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도너를 공식적으로 만들었고, 억셉터로는 ITIC의 유도체인 IDIC를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사이드 체인만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흡수 스펙트럼이나 그런 에너지 레벨이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IDIC랑 에너지 레벨이 잘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만들었더니 흡수랑 에너지 레벨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RTD의 종류에 따라서 소재 성능이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1번 물질이 리니어 알콕시 벤젠에 달린 물질이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2DRS를 찍어봤는데, 역시 세 번째 물질이 효율이 제일 안 좋은 것이 바로 위크 오더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효율이 잘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질이랑 두 번째 물질을 비교해보면 이제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세대학교 유도현 교수님 강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도너 물질의 100P에서의 그 아지무타이거를 잘라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1번 물질이 좀 더 페이스온 도미넌트한 스트럭처를 가졌고, 2번 물질이 페이스온과 엣지온이 믹스되어 있는 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티컬한 오르가닉 솔라셀에서는 이렇게 페이스온 도미넌트한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느냐라고 결론 내리고요. 그 다음에 포피린 억셉터입니다. 지금 현재 다이센타이즈 솔라셀 모든 라이트 하베스팅 포피린은 따져보면 거의 90% 이상이, 거의 99%가 바로 도너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도너 캐릭터를 억셉팅 캐릭터로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 설명했듯이 저는 PDI 합성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 포피린에 PDI 달자. 그래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저희가 5%였는데 가장 좋은 효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7% 논문이 안개만 나오고, 제가 투고하고 억셉 되니까 또 2%짜리 논문이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억셉 될 때만 해도 세계 두 번째 높은 효율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 로직은 PDI를 달면 포피린 도너와 이제 PDI 사이에 차지 트랜스퍼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Q밴드가 거의 1000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리얼 아이 업소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중간 갭에 해당하는 PTB7TH를 같이 섞게 되면 리얼 IR부터 비집을 단파장까지 다 흡수하는 이런 소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우 밴드계까지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냥 PDI를 포피린을 바로 붙이게 되면 완전히 트위스트 되는데 중간에 사인 그룹을 도입함으로써 그래도 20도 정도 적게 트위스트 되고 굉장히 레이저를 스트럭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차지 트랜스퍼 캐릭터가 완전히 완벽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익사이스트에서 계산해도 한 13% 정도 차지가 이쪽 PDI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만들었더니 그 당시는 굉장히 프롬싱한 거였는데 그 당시 한 두 번째로 높은 5%의 강점 변수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주부터 리얼 I까지 모두 다 흡수하는 그런 팜포마이트 옵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피린 소재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루머 에너지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VOC 밸류가 상대적으로 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OC 밸류랑 온셋 그 밴드 갭을 통해서 에너지 로스를 구했더니 0.541 정도 가장 낮은 에너지 로스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5% 소재를 구했는데요.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유리티한 렌즈를 소재 옵티마이즈 할 때는 DIO를 쓰게 되는데 저희는 DIO는 워킹하지 않고 PDD에만 워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PDD에만 워킹할까? 그래서 이 2D 엑사이드를 관찰했더니 그냥 아무런 에디티브를 처리하는 때는 오더링이 나타나지 않다가 PDD에 넣으면 이제 억셉트의 오더링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도너의 오더링이 좀 감소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렌딩 된 거에 오더링이 증가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PDD니 포피린 억셉터 쪽에 뭔가 결합이 일어나는 거랑 그쪽에 뭔가 바인딩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를 이렇게 레스 오더드 스트럭처가 PDD니 그리고 징크의 코디네이션 되면서 좀 더 오더드 된 스트럭처를 가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포피린의 소재를 옵티마이즈하는 PDD니 좋은 에디티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아쉬운 점이 있냐면 아까 전에 이게 굉장히 좋은 리얼 아이 어소션을 가진다고 했는데 흡수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흡수를 높일까? 그래서 최근에 이쪽의 흡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이 소레밴드와 큐밴드가 거의 1대1로 흡수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서 최근에 한 8.2%까지 얻었고 8.2%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피린 억셉터 중에 제일 좋은 효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저는 와이드 다시 백스도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와이드 밴딩의 도너를 한번 꺼내보자. 그래서 꺼내서 TPD를 꺼내서 이 새로운 고분자를 합성해서 그리고 크리스탈리티 조절을 통해서 최근에 12% 정도까지 강정되는 효과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라셀에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모이티를 발굴해서 새로운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근육 백본을 합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너 캐릭터의 조절을 통해서 오르간 솔라셀에서 도너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너 캐릭터를 더 강화시키면 페로스카이 솔라셀의 HTM으로도 버퍼트 프리 HTM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포피린 머티리얼을 합성하는데 충분히 포피린 머티리얼이 유기태양전제도 달셀 솔라셀에서 성공했듯이 오르간 솔라셀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P타입, N타입 머티리얼 모두 열심히 지금 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지금 저희과 같은 과의 정상현 교수님과 굉장히 우리는 팀 플레이어라는 목표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합성은 페브리안이라는 외국인 학생이 합성했고 그다음에 소자는 란디아스입니다. 이순우가 소자를 합성했었고 그다음에 연세대에서 장훈호 교수님이 포피린의 합성을 거의 다 도와주셨고 그리고 유대호 교수님과 유소 박사님이 XRD 분석을 도와줬습니다. 그 윤선정 박사님, 크리테이드 윤선정 박사님 밑에 이윤학 지금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학생이 포필린 어셉터를 합성했고 엄수원 박사님도 소자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캡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